모차르트가 음악가로서의 성공에 한참 들떠 있을 때 짤츠부르크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뭔데요? 바로 아버지 레오폴트의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다는 소식이었어요. 1787년 초부터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결국 5월 28일에 사망하고 말아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랐던 소원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1787년 12월 31살이 된 모차르트가 궁정의 정규직을 얻은 거예요. 아, 드디어. 황제 요제프 2세가 모차르트를 궁정 작곡가로 고용을 한 건데요. 하지만 그 조건이 썩 좋지 않았어요. 모차르트의 연봉이 바로 직전 같은 자리에 있던 글룩이라는 작곡가의 연봉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정 수입이 절실했던 모차르트는 찬밥 더운 밥 가릴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교수님 오페라도 막 성공하고 빈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뮤지션 중에 하나인데 왜 고정 수입에 이렇게 매달 뭐예요? 사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당시 빈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모차르트가 심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 러시아 측 동맹으로 참전하면서 빈의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거든요. 전쟁에 참여하면. 그래서 황실이 예술 분야의 지원을 줄이는 바람에 극장은 문을 닫았고 또 귀족들도 자신의 영지를 지키려고 빈을 떠나면서 빈의 음악 활동이 완전히 멈추다시피 한 거죠. 그러면서 모차르트도 음악회를 열지도 못했고 피아노 레슨을 받는 제자들도 급속하게 줄었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의 상황이 침체되고 나날이 빚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1791년 모차르트는 또다시 새로운 오페라 작업에 전념하게 돼요. 진짜 끊임없다. 그렇죠. 그 작품이 바로 마술피리입니다. 알죠. 이 오페라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지만 그 초연 이후 1년간 100여 차례 공연됐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이즈음 모차르트에게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30대잖아요. 모차르트는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작곡에 몰두했고요. 계속되는 살인적인 스케줄에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자신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한 작품을 의뢰받게 돼요. 그 작품이 바로 모차르트의 미완의 걸작 레퀴엠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선 이 레퀴엠이 모차르트를 죽이려 했던 살리에리의 계략으로 의뢰된 작품으로 묘사됐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백작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레퀴엠을 의뢰한 거였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모차르트가 작곡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발표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작곡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조건이었죠. 아, 그러면 모차르트한테 대리 작곡을 시킨 건가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 레퀴엠을 작곡하면서 모차르트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어요.
몇 달간 두통과 전신통증에 시달리고 누군가 자기를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헛것을 보기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모차르트 아내 콘스탄제 증언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이 레퀴엠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레퀴엠이 될 거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차르트의 이 슬픈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차르트는 갑자기 손발이 붓고 토하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35살의 나이로 숨지고 맙니다. 아이고, 너무 오르다. 진짜 너무 젊다, 너무 젊어. 죽는 순간에도 작곡을 하면서 죽는. 사망 당시 모차르트를 살펴본 의사는 모차르트가 죽음에 이른 건 발열과 발진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증상일 뿐 위대한 예술가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보였죠. 지금까지 수은 중독, 패스트, 류머티즘성 심내막염, 돼지고기에 의한 식중독 등 확인할 수 없는 가설들만 수없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사인은 밝히지 못했죠. 젊은 나이인데 되게. 여러분 모차르트의 생애 마지막 걸작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들어봐야죠. 레퀴엠. 아, 너무 슬플 것 같아. 데우스. 되게 슬프다. 소름 끼친다. 진짜. 너무 슬퍼요.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레퀴엠 바로 들으니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라크리모사의 8마디만 모차르트가 직접 자기가 손으로 적었고 그 나머지는 마무리를 못했어요. 하지만 나머지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죽기 직전까지 제자인 쥐스마이어를 불러다 놓고서 설명해서 그것을 채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레퀴엠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행이네요. 또. 모차르트는 35년의 일생 동안 600곡이 넘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모차르트가 죽은 지 200년이 훨씬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모차르트의 곡은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시킨, 키오르케고, 조지 버나드 쇼 같은 많은 작가와 사상가들의 정신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모차르트라는 위대한 음악가의 힘, 음악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지금까지 음악사의 최고의 천재, 모차르트 일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네.